이번 주 미국 시장 전반부는 좋았다가 후반부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물량이 터지고 모양새가 애매모호하고 RSI 상대 강도는 반등을 하다가 추세선에 두들겨 맞고 내려오고 있고, 이걸 상황에 따라는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걸 보고 말씀을 추가로 드릴까요? 이게 요번에 발표한 그 전망치거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보시면 GDP는 실질 GDP는 2.4, 3월에 2.4 올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들어서 2.2, GDP 약간 전망치보다 이전보다 낮아질 거고, 실업률은 4.4에서 4.3으로 약간 낮아지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 2.7이라고 생각했던 게 3.6, 0.9%나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1%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코어 PC는 0.6 정도 증가할 거다. 이전 예측치보다 그렇게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됐고, 그래서 3월 때는 올해 금리를 한 번 정도 3.4, 지금 3.5에서 3.75 사이니까 한 3.6 정도라고 찍으면 현재 상황인데, 3.4라고 찍어서 이게 한 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놨었는데 지금은 3.8이라고 찍으면서 한 번 올릴 가능성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점도표를 보면 이게 점도표거든요. 이게 요번 겁니다. 6월 거. 이게 3월 겁니다. 3월 건데 3월 거 보시면 3.5에서 3.75 사이, 현재에 보다 높은 수준을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여기가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로 찍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죠. 둘, 넷, 여섯, 여덟, 9명. 둘, 넷, 다섯, 여덟, 9명. 아, 동일하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찍은 사람들이 숫자가 확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를 한 번 정도는 최소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뉘앙스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2월 달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게 물가가 반영될 거야 어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 때문에 사실 시장이 불안정하게 내려왔다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네 라고 트럼프가 이제 타코를 치면서 들려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5월달 막 이런 지표들이 까지고 이런 것들을 봤더니 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연준에서도 금리를 한번 올리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내리는 쪽에서 오히려 올리는 쪽으로 약간 무게추가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힘을 잃고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비교해보면 대규모 물량이 터졌는데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거 잘 버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추세로 보면 전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반등하던 게 전고점 돌파를 못해서 이 좀 불안하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사실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일단 무조건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50일 이평선을 찍고 바닥으로 지지선으로 찍고 올라왔고, 지금 현재 지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방향만 보는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방향이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나타나는 그 물가, 그것으로 인한 금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용과 소비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변동성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더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바뀐 게 또 있는데, 성명서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이전 성명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명서에는 뭐 누가 찍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선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만 딱 만장일치였다, 12대 0. 그래서 향후에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몇 대 몇으로 뭐 누가 더 현재를 유지하고 올리는 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누가 찍었다 했다, 이것도 발표를 안 할 것 같은 뉘앙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기금금리 유지하는 걸로 됐고, 뭐 어떤 부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현상이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다음에 목표치가 높은데 뭐 어느 부분이 반영돼서 결과적으로 뭔가 달성할 거다, 뭐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설명했는데, 뒤에 보면 이게 이런 힌트가 나오거든요. 이전에는 잘 보시면 경제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함의적으로 모니터링 할 거고,
목표 달성에 저해할 경우 필요에 따라 조정할 거고, 위원회는 요런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뭔가를 좀 고려하겠다, 뭔가 지표를 좀 잘 보겠다.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약간 뭔가 향후에 뭔가를 볼 거야 라고 하는 예측치나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는데, 시장에 앞으로는 캐비넷이 들어간 다음엔 그런 설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어떤 얘기들이나 뉘앙스를 던지면서 연준이 그걸 달래가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연준은 나는 나 하는 대로 할 거니까 니들이 내가 뭔가 얘기하는 걸 잣대로 삼지 마,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른 지표 보면 이게 이제 실질 소매 판매거든요. 실질 소매 판매 나온 게 5월 달에 들려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있는 그 레드북이 쭉 올라가는 걸로 봐서 실질 소매 판매가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실질 소매 판매는 올라가고 있고요. 레드북 보면 아직 추세가 굉장히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추세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가처분 소득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 금액도 계속 빠지고 있고, K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세금 걷어간 환급금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요. 회차금 뜯어가는 것보다 소득세. 그 부분이 6월달이면 거의 종료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5월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월 지표 이후의 패턴을 좀 저는 보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6월 지표, 이게 5월, 지금 6월 들어와서도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긴 해요, 지금. 그래서, 야, 이게 잘 안 꺾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최근 고용지표가 이게 PAYMS입니다. 비농업 근로자 전체 근로자 수, 비농업 전체 근로자 수.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 보면 5월달 들어서, 이렇게, 요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살짝 들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용지표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패턴이 잘 보였거든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약간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트렌드의 방향 전환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드는 초입 뉘앙스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모니터링 계속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특히 여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빨리 들려 올라왔거든요. 강도가.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미시건 심리지수는 나왔고요. 6월달께. 여기 미시건 심리지수입니다.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심리지수는 이제 내려왔던 게 살짝 반등을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현재 레벨이. 과거에 비하면 여기 보시면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 직전 이 최저치였는데, 반등을 하긴 했지만, 낮은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내려가 보면,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는 5월까지 나왔습니다. 5월까지. 네, 요거 살짝 들려 올라가 있는 패턴이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요게 미시건 심리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미시건 심리지수.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NFI, 그러니까 중소자영업자 심리지수입니다. 그래서 심리지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참고로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약간 더 무게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좀 쭉쭉 내려간 게 아니고 살짝 들렸었죠. 최근 고용이 좋았죠. 그 다음에 미시건 심리지수는 인플레이션하고 좀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래서 좀 추세가 밑으로 계속 쭉쭉쭉 내려왔었고, 이건 살짝 반등했지만, 이거는 3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선이, 점이 미시건 심리지수고. 여하튼 그래서 심리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소비자나 중소자영업자나.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 그냥 쭉 보면, 이 데이터 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건데, 이게 잠정 주택 판매거든요. 계약한 거라고 계약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들려 올라오질 않고 옆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시장이. 그리고 여기 밑에 와 보면 퍼미션 허가도 이게 쭉 트렌드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 일단 그런 트렌드에서 살짝 둔화되는,
상승 강도가. 그리고 하우징 스타트가 쭉쭉 앞으로 빠져요. 착공이. 그리고 요게 그 주택 공급업자들 심리 지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들려 올라오는 것 같은 이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30년 모기지 금리거든요. 얘가 30년 미국채, 요게 10년 국채인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쭉 모기지 금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 터뜨린 이후 금리, 모기지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주택시장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보면 미국의 이제 신규 주문이거든요. 이게 전체 제조업에 보시면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제조업 중에서 국방하고 항공기, 민간 항공기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는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는 살짝 꺾였습니다. 4월 들어서는. 전체 제조업 부분은 괜찮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판매입니다. 미국의 전체 판매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 요게 그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인데 가동이 살짝 내려왔지만 이건 다음 뒤에 거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부는 뭐 예를 들면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토탈 비즈니스에도 반도체는 아마 포함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 보려면 이제 산업 생산이나 하고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생산 능력 지수 이 두 가지 정도. 여기 3344라고 하는 게 이게 반도체를 포함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 다 트렌드가 꺾일 게 없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생산 능력 지수가 아까 가동률이 살짝 빠졌었잖아요. 근데 산업 생산 지수 보면 반도체 쪽은 생산 능력 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딥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도체가 꺾이지 않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전체 제조업 주문도 꺾이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그런데 그 일반 기업들이 민간항공하고 국방을 제외한 이 부분은 살짝 내려왔죠. 4월에. 근데 추세적 강도가 아직은 굉장히 괜찮은 편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증감률이 살짝 준 거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의 그 기업 투자나 이런 쪽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 쪽도 꺾이진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만 고용 쪽이 최근에 좋아지다가 약간 주춤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을 정도만 있고, 이거는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게 올라간 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한번 올릴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뭔가 바뀐 것 때문에 주시장이 올라가다가 멈칫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게 그 마이크론의 요게 현재 퍼고요. 직전 12개월. 요게 향후 12개월 후 동안은 이루어질 그 포워드 P거든요. 9.73배고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는 여기는 이게 포워드 P는 아니고요. 올해 2026년도에 만들어질 것의 예상 수치의 퍼예요. 그게 이제 7.97배입니다. 아마 포워드 P를 하면 요거보다 좀 더 낮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거가 SK 하이닉스입니다. 9.06배죠. 마이크론이 9.73배니까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이 조금 더 높은 배수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맞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낮은 쪽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보다는 사실 지위가 높잖아요. 낮은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로 물량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 펀드에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펀드 운용 지침에서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 같은 뉘앙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SK 하이닉스거든요. 쭉 매수를 한 일주일 이상 하다가 6영업일 했죠. 매도로 살짝 마지막 돌아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주구장창 매도 물량에서 살짝 매수로 터닝했다가 다시 매도로 터닝하는. 지금은 이게 개미들이 바치는 시장이거든요. 가끔가다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터는 받치고 털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방향성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 기업 가치로 놓고 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충격이 없어야 되겠죠. AI 사이클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그렇게 충격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가시적으로 충격이 있는 게 보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하고,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 그 다음에 오픈 AI, 이런 것들이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 조달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냐면 스페이스X는 뭐 우주 산업에도 투자하고 이 AI 쪽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이 조달된 자금이 이제 찢어질 거고, 그렇지만 엔트로피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자금을 조달해서 다시 AI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AI 쪽에 들어온다는 것 중에 지금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건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그게 다시 AI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AI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강렬하게 밀고 올라가는 패턴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IGV라 그래서 올라가다 여기서 쭉 갈라졌었거든요. 이렇게 쭉 해서 얘는 필라델피아는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는데, IGV는 약세를 보였다가 살짝 들려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밑에 쭉 밀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 쪽, 그 하드웨어 쪽 움직임, 이게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순환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산업재거든요. 산업재는 이게 같은 변동성이거든요. 여기서로부터 움직임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얘만큼은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필수 소비재거든요. 필수 소비재는 최근 꺾였어요. 밀려 올라가면서. 그래서 순환매 구조가 일어나는 현상이 맞아?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물음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재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필라델피아 하드웨어 쪽을 방향성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뉘앙스로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뭔가 향후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지금은. 포워드 P가 낮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의 현재에서는 거래되고 있고, 아직 AI 쪽에 있는 하드웨어가 크게 충격을 받을 여건으로 뭔가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확실성을 띠고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직 우리가 걱정했던 그 패턴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같이 보면, 우리가 그 IT 버블 붕괴 때 보면 하이라이트를 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급등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 사이클. 근데 저는 이 사이클이 아직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이클은 일단 일정 부분 올라가는 사이클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은 보이고 있는데, 이 사이클이 아직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이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그냥 그림 강도로만 보면 알 수가 없고요. 이 시점에 퍼배수가 포워드 퍼가 40배에서 100배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요 인터넷 업체들, 뭐 거품처럼 사라진 인터넷 업체들이 포워드 P가 40에서 한 100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봤지만 포워드 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사이클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사이클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움직일 때 이 추가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 금리 인상 쪽으로 뭔가를 몰아놔서 향후에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은 당장 유가가 내려왔지만 향후 유가 공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현상이 일어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타 공급이 부족한 걸로 제조업 쪽에 있는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질소나 이런 비료 관련된 것들 때문에 비료 가격이 올라간 게 나중에 곡물,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가축 부분까지 사료로 사용되니까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계속 물가에 압력을 미칠 건데, 그 부분이 실제로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계 소비 및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냐에 따라서 지금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 향후 사이클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강도라든가 혹은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될 거다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뭔가 큰 하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건 아닐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 보기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얹히면 일정 부분 여름이 되면 주식시장이 약해지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길어봐야 7월 중순까지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넘어가면 시장이 약세로 한번 전환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을 하기 쉽지 않고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